지난주 시장 복귀 및 이번 주 주요 이슈 점검 제가 일단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아시듯이 비농지표가 있었죠. 비농지표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비농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측보다 굉장히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 타이틀로 지금 짚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실업률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거든요. 실업률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것 그리고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건 이슈로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인데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올해 6월에 했던 이 회사가 있는데요. 자진 상폐 요청을 해서 상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중국판 우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버 택시요. 중국의 빅테크 주식인데, 사실상 중국은 미국 시장의 중국 자기업의 자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식 방송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미국이 굉장히 좀 제재도 있고 모든 정보를 자기네들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은 미국의 자국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일단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중국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올해 6월 달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요. 자, 상장 이틀 만에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 회사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조사 강화를 했고요. 자, 우버는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 앱을 통해서 우리가 택시를 부르게 되는데, 이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에 디디 추싱의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외국 상장 자국 기업의 감독을 중국 정부에서 강화를 하고요. 또 플러스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년간 회계감독 조사를 거부하는 타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상폐죠. 시장에서 퇴출을 한다. 플러스해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의 정부 지분을 밝혀라 라고 일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사실상 이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혹시 자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정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산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아할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정부 지분을 밝혀라라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디 추싱에 대한 요 경제 이슈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지금 촉발이 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앞으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아마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제가 이슈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9월 달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죠. 헝다그룹 파산 절차 돌입할 것이라고 지금 일단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자를 3개월 동안 유예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부터 아마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를 제가 또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처음에 차트 잠깐 볼까요? 자, 국선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 9월입니다. 자, 9월 달에 지금 9월에서 10월 초까지, 9월에서 10월 초까지 굉장히 많은 요 하락분 중에 처음 요 하락분이 헝다그룹 이슈였고요. 두 번째 하락분이 우리 디폴트, 미국의 디폴트 이슈였습니다. 자,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 소식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곧 회복은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자, 헝다그룹의 그 부실 규모 그리고 헝다그룹의 그 부실의 구조가 다른 외향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 그리고 다른 외국 경제 상황에, 금융 상황에 영향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크게 시장이 빠졌지만 다시 급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한 달 전에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레포트가 페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제가 주말 특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 부채라는 것은 그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곳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부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졌다 라고 하면, 수억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그 수억의 빚을 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게 된 구조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서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친구나 가족분들이 보증을 서실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분들한테 돈을 차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나 가족분들께서 뭐 굉장히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면 보증을 선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돈을 차입해 준 친구들과 가족들도 전부 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연대적으로 부실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헝다 사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헝다그룹 파산이 이슈화가 됐을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채무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헝다그룹의 채권 규모만 밝히고 있지 그 채무에 대한 구조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100% 밝혀진 게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헝다그룹 파산이 자기네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레포트를 쓴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 절차 일단은 돌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각을 살리셔서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노란톡방에 계속적으로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매일매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요. 자, 원유 재고 지표, 항상 있는 원유 재고 지표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일단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좀 중요하죠. 원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실업률, GDP, 비농지수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요 2021년 그리고 22년 초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비농지표와 실업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세계 경제, 미국이 어차피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플러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십니다. 자, 실업률 일단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12월 3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4.2%로 발표가 됐습니다. 4.1%로.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금요일 날 발표된 게 지금 21만 개고 예측이 55만 개였는데 발표가 21만 개로 일단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실업률이라는 건요, 제가 이론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방송 들으시면 시황 플러스 경제학 이론까지 다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업률을 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현재 미국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고 대부분 어디를 갑니까?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대학을 갑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일단은 속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서 그리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있죠?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가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취업 준비를 뭐 한 1, 2년 정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돼 있고 실업률에 플러스가 되는 실업률의 분모가 되는 그런 연령대가 돼 있지만 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발적 실업률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자발적 실업률 때문에. 물론 자발적 실업률도 있고 비자발적 실업률도 있지만 비자발적 실업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발적 실업률 때문에 무조건 거의 100% 실업률은 제로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항상 몇 프로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실업률이 4%에서 4% 중반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한 3.8%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금요일 날 마감한 실업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을 보면 2021년 1월 8일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보면 여러분 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이번에 4.2%까지 떨어진 겁니다. 4.2%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완전 고용 실업률이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에서는요, 지금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필요해요. 내가 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물론 이제 종류는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해는 조금 안 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내가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지금 현 상태,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비농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급격히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냐면 자, 신규 일자리가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신규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안 된다라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상황 혹은 앞으로의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완전 고용의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신규 일자리가 더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 날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차트로는 가져오진 않았는데 S&P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있잖아요. 주식도 사실은 어떤 위험한 불안전한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고 안전한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입니다.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어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이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의 폭을 키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실업률과 비농 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실업률과 비농 지표, 비농 지수를 연결을 해서 딱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뭐죠?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 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그 청구 건수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실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실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업 수당을 달라라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반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등을 줄 어떤 산업이 여행 산업과 외식 산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예, 그 비농 지표로서 입증이 되죠. 고용이 늘지 않고 있어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고용을 하려는 건 많은데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오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다. 제가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다우나 S&P에 비해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업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농 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